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제 실망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면도 있었다. 저게 이제 뭐 전혀 관여되지 않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그대로, 또 우리가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한동훈 그 후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본 모습을 많이 또 보여준 그런 상황도 있었죠. 물론 이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기타 나경원 또 원희룡 이제 이런 후보들이, 윤상현 후보들이 거기서 그 같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발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워낙 그 상대적으로 뭐 좀 열세인 입장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그 대표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지켜보면서, 그러나 국내 정치는 어떻게 보면 또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 국민들의 힘으로서 조절을 가능합니다. 그 뭐 1945년 강복되고 나서 48년 정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부터 쭉 시작해 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운,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곳곳에 상위 구인들이 보이고 그런 세월도 이겨놨는데, 지금 세계 경제대국 6이라고 얘기를 하고 10이라고 그럽니까? 군사대국이고 이 정도 발달이 됐는데 이건 못 이겨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는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 첫 번째 우려되는 게 미국 우선주의죠. 그냥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체면 같은 것도 좀 있고 자기 국가를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이제 뭐 또 다른 걸로 채웠겠지만은, 우리 전 세계의 어떤 특히나 자유우방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재집고 나면은 김정은과 잘 지낼 것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대통령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헷갈렸습니까? 더구나 그때 또 문정권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같이 거기다 박자를 맞춰주니까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안보는 휴전선, 그때 무슨 사단장인가요? 휴전선에 있던 철조망을 갖다가 그 잘라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선물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뭐 김정은이하고 3번 만났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를 지금 그리워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원래 장사를 해왔던 사람, 뭐 그렇다고 아주 고급스러운 장사도 아니고 주로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뭐 그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방송하는 거 트럼프가 한국말을 하면 나를 잡으러 올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니까 뭐 그럴 일 없을 거고, 하여간 그런데도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전부 다 트럼프를 약간 이제 우호적으로 꼭 대하는 것 같아갖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빨리 바이든이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물러나고, 그 지금 부통령 하고 있는 그분의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 해가지고 빨리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그 리더 그룹이 형성되고 오바마나 펠로시 이런 분들이 좀 적절히 지지해가지고, 이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더구나 지금 24개인가 그 뭐 재판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저는 기울어진 것 같아요. 기울어지고 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미국을 대체할, 지금은 현재 미국 대체할 나라들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 인도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중국을 벌써 추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데는 굉장히 발달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국 지금 나토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 얘기한 대로 저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 버릴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푸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2년 동안 전쟁해갖고 지키려고 했던 자기 땅의 일부를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변 국가를 침공해가지고 자기 세력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제국주의적인 발상. 이렇게 되면은 세계는 또다시 극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은 직접 침공을 안 하겠지만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뭐 폴란드나 기타 나라들에서는 항상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전에 제국시대 소련이라고 장악했던 1917년에 공산 이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지금 얼마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갖다 지금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중국, 러시아 마음대로 주변국을 갖다가 힘으로 침범하고 그걸 자기들 영토로 합병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 집권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세계 경찰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고, 지금은 가장 강력한 군사나 경제 대국이었지만은 당연히 뭐 인도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또 일부는 러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뭐 군사나 경제적으로 동맹하고 전 세계적으로 힘의 분할이 돼버리면은 미국의 경찰 국가 지위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나라에서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을 부과시키겠다. 이게 트럼프는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하고 내지는 자기하고 관련된 여러 사람, 해당되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어떤 서로 호혜평등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로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정리되지 않고 뭐 이렇게 깊숙한 어떤 그 시각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일단은 신문을 보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걸 보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애교적으로는 우리 국방은, 안보는, 국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글들, 좋은 방송, 좋은 토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